아예 차를 사용하는 퀄리티 자체가 달라진 거죠. 이 큰 모하비보다 테슬라가 의외로 공간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편해요. 그냥 아예 뭐 차를 사용하는 경험 자체가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해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를 인수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인데요, 여기 09년식 모하비가 14만 킬로, 14만 4천 킬로죠. 지금 테슬라의 누적 주행거리가 2697km입니다. 진짜 이 모하비를 타고 한 달에 1000km도 주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행할 때 필요한 비용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진짜 테슬라 사고 너무 좋아서 한 달 사이에 여행을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이동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데 한 달 동안 테슬라 충전 요금으로 14만 5천 원을 썼더라고요. 이게 계산해보면 1km당 53원, 10km에 530원, 100km에 5,300원 거리죠. 거의 뭐 지방에 여행을 간다 치면은 뭐 500에서 600km 탄다고 쳤을 때 한 번 다녀오는데 거의 뭐 전기세 3만원 정도면 다녀오는 것 같아요. 톨비까지 하면 4만원이죠. 하지만 이 모하비를 탈 때는 경유를 70L 풀로 채우면 거의 10만원이 들거든요. 요즘 경유값이 한 1,500원 정도 하니까 톨비 1, 2만원 정도 하면은 거의 뭐 11만원, 12만원이죠. 이게 한 번 풀로 채우면 이제 장거리를 간다 쳤을 때 이것도 500km에서 600km 정도 가니까 이동 비용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특히 시내 주행할 때 연비 차이가 엄청 심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기 등원 한번 시키면 2% 정도가 소요돼요. 하원까지 하면 4%죠. 근데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3000cc 6기통 엔진이라 진짜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극악입니다. 고속 주행에서는 연비가 한 10km 정도 나오는데 시내 주행할 때는 한 3, 4km 정도로 확 떨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등원을 10번 정도 시키면 기름 넣어야지 뭐 이런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행을 안 간다면은 이론상으로 등원을 하루에 4%니까 유지까지 5% 친다 치면 거의 뭐 20번 가까이 등원을 시킬 수 있는, 시내 전비는 엄청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오토파일럿입니다. 예전에 이 모하비 탈 때는 고속도로 달릴 때 조금 쏘고 다녔어요. 안 그러면 좀 힘드니까. 지금은 그냥 오토파일럿 켜놓고 음악 들으면서 유유자적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도착해 있어요. 특히 막히는 길이 진짜 좋은데, 모하비 탈 때는 엑셀을 계속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브레이크 밟았다가 엑셀 밟았다가 계속 반복했어야 되는데, 여기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켜놓으면 그냥 알아서 자기가 섰다 가다 서다 가다 막 해주니까, 막히는 길에는 전비가 오히려 더 좋으니까 마음만 여유롭게 세워라 내워라 뭐 음악 듣고 있으면 이제 막히는 길을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히터랑 에어컨을 전부 다 무선으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환기도 돼요. 환기를 하면 문이 이렇게 살짝 열리죠. 이게 진짜 개 좋은 게 삶의 질이 완전 달라져요. 원래 모하비 탔을 때는 타고 겨울에 벌벌 떨고 있었어야 됐어요. 열선 켜고 히터 켜도 엄청 추우니까. 근데 에어컨은 그냥 미리 켜놓으면 돼요. 뭐 시원해져 있어. 그래서 더울 때 엄청 편하게 썼죠. 그리고 이 모하비는 시동을 켜면은 소리가 엄청 커요. 디젤차라 그런가? 어디든 시동 켜고 있으면 엄청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미리 켜놔도 아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냥 전기만 소모될 뿐이니까 전기값도 그게 비싸지도 않고, 다 되면 차량 내부가 원하는 온도가 됐다고 뜹니다. 이대로 타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내연기관 차들은 시동을 끄는 순간 에어컨이든 히터든 꺼져 버리잖아요. 요즘 차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근데 테슬라는 그냥 차를 파킹으로 놓고 내려서 문을 닫기 직전까지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음악도 계속 나와. 원래 주차해놓고 시동 끄고 이것저것 이제 짐 챙기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모하비 탈 때는 여름에는 이제 시동 꺼지니까 에어컨 꺼져서 덥고, 겨울에는 히터 꺼져서 바로 춥진 않지만 그래도 춥고, 그렇다고 시동 켜고 짐 정리하면서 작업을 하기엔 막 매연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되게 불편했는데, 테슬라는 그냥 뭐 정리하고 다 하고 나와도 뭐 전기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부담도 덜 되고, 아예 차를 사용하는 퀄리티 자체가 달라진 거죠. 저 모하비 탈 때는 타고 시동을 켜고 예열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테슬라는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지가 알아서 점검을 다 하고 바로 출발 준비가 끝납니다. 출발할 때까지의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큰 모하비보다 테슬라가 의외로 공간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이 모하비는 여기 이 레그룸이 굉장히 짧아요. 이쪽에 7인승이라 뒷좌석이 숨겨져 있거든요. 뒷좌석을 어쨌든 뭐 애기든 사람이 앉을 걸 상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냥 봐도 조금 좁아 보이죠. 그리고 이게 바디온 프레임이기 때문에 차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헤드룸이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5인승이잖아요. 뒤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레그룸이 좀 더 넓습니다. 천장이 루프 글라스이기 때문에 그 헤드 공간도 더 넓고요. 운전석, 조수석이야 어차피 모닝도 넓으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뒷자리잖아요. 뒷자리가 넓은가 안 넓은가. 그래서 이제 레그룸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죠. 전 세계 어느 차와 비교해도 되게 넓은 공간인 것 같고, 모하비는 뭐 엔진이 들어차 있으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뒷좌석도 지하실이 엄청 넓어요.
거의 뭐 애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엄청 넓은데, 전체적인 뒷좌석 공간이 모하비보다 좁다라고는 하지만 요런 안쪽 공간들도 해서 이런 숨어있는 공간들까지 하면은 오히려 저는 더 넓게 느껴졌어요. 요런 그 오토 트렁크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제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좀 높기 때문에 뭐 애기가 타고 내릴 때나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그래도 낮아서 타고 내릴 때는 더 편한 것 같아요. 대신 단점이 연석 같은 거 올라갈 때, 약간 테슬라는 조금 긁을까 걱정이 된다면은 모하비는 그냥 막 올라가도 괜찮았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어라운드 뷰가 들어왔죠. 물론 뭐 현대 기아차도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거의 깡통 트림에는 없고 옵션 값을 조금 더 받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는 기본형 에도 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편한 게 차선이 보이는 게 굉장히 편하고, 이게 똑바로 되는데 좋고, 제가 차 앞부분 공간을 파악하는 게 좀 부족한데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와이프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행 중에는 또 옆차, 앞차, 트럭인지 버스인지 오토바이인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좀 애매하다 싶을 땐 여기를 보면은 사물들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음질이 더 미쳤어요. 테슬라 사운드 좋다는 말은 다들 많이 하시는 말이죠. 여기 앞에도 다 스피커인 것 같고, 필러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스피커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뭐 라디오를 들어도 공간감이 웅웅웅웅 좋은 것 같아요. 스피커 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라서 13개고, 현대기아차도 옵션을 좀 많이 높이고 해야 스피커를 좀 많이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좋은 점은 요 프로필이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프로필을 바꾸면 핸들 위치라든지 의자가 다 바뀝니다. 제가 남은 거리를 킬로미터로 했는지 퍼센트로 했는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바뀌어요. 원래 모하비 탈 때는 항상 와이프랑 바꿔 탈 때마다 조정을 다시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제 프로필 3에다가 뭐 차박 모드나 이런 걸로 해서 설정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장점이 핸들을 디테일하게 뭐 위로 아래로 가까이 멀리 이런 게 다 디테일하게 조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내 몸에 착 맞게 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기아는 조수석 전동 넣으려면 옵션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조수석 전동이 무료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 이제 헤드라이트가 엄청 밝아요. 그래서 앞이 너무 잘 보이고, 이게 자동으로 상향등까지 껐다 켰다 해주니까 시골길 같은 데 갈 때도 밝혀줬다가 앞에 차 오면은 꺼줬다가 이런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미세하게 좋은 점들 말씀을 드리자면, 통화가 너무 잘 돼요. 통화 목소리가 예전에 모하비 탈 때는 블루투스로 차랑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소리 지르면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아마 마이크가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통화를 해도 말이 잘 된다고 와이프랑 통화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좋은 거는 이게 파킹을 누르면 실내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약간 미세한 그 배려 같은 느낌? 원래 모하비 탈 때는 차 문을 열어야 주행을 마치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항상 문을 열던가 불을 켜던가 귀찮은 작업들이 있었는데, 미세하게 편한 것들이 또 있고, 제일 편한 게 그냥 핸드폰 들고 차 가까이 가면 잠금이 해제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한 게, 그 모하비 탈 때도 뭐 키프리라고 해서 차에 그 키를 심어가지고 무선으로 켜고 끄는 걸 설치를 해서 거든요. 근데 순정이 아니다 보니까 차 근처에 돌아다니면은 막 지 혼자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막 이랬는데, 테슬라는 순정이다 보니까 거의 뭐 무선으로 모든 게 제어가 가능하고 뭐 트렁크도 열고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그냥 아예 뭐 차를 사용하는 경험 자체가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모든 전기차들이 똑같겠지만 회생제동, 보통 오토차 타면은 그 오토홀드 같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제외하고서는 정차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테슬라는 그냥 엑셀을 발만 떼고 있으면 자동으로 쓰고, 다시 엑셀을 밟으면 바로 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했어요. 처음에는 회생제동이 좀 어색하긴 했는데 지금은 발이 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해요. 장점은 얘기했으니까 단점도 조금만 얘기해볼게요. 일단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너무 조용해서 골목에 할머니들이 잘 안 비켜줘요. 그랬다가 살짝 빵 했는데 빵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비켜주던 할머니랑 싸운 적도 있어. 왜 이렇게 자기를 놀래게 하냐고, 간 떨어질 뻔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시길래,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창문을 열고 지나갈게요 하고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작게 뭔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조향각인데, 이게 한 바퀴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최대로 돌아간 게. 이게 한 바퀴가 최대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향각이 크게 많이 틀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실제로 유턴 같은 거 해도 크게 돌아야 되고, 대신 뭐 핸들이 무거워서 와이프는 좀 편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안 돌려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비었다 싶으면 그냥 충전하면 돼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행 가면서 충전 동선을 조금 넣어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가면은 슈퍼차저로 넣는데, 빨리 충전하고 싶어서 슈퍼차저가 진짜 편하긴 했어요. 제가 넣은 게 뭐 구미, 세종, 삼척 이렇게 했는데, 다 슈퍼차저가 외진 곳을 가더라도 조금만 가면 슈퍼차저가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기도 했고, 슈퍼차저는 아무 절차 없이 딱 눌러서 충전구 열고 바로 그냥 꽂아서 충전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했고, 결제도 자동이니까 너무 편했고, 뭐 기다리는 시간이야 유튜브나 넷플릭스 한두 개 보면은 바로 지나가니까
크게 어렵지도 않았고. 근데 좀 슈퍼차저가 조금 비싸긴 해요. 집값이 제가 킬로와트당 269원인데 슈퍼차저는 뭐 400, 뭐 8원 뭐 이렇게 400원 넘어가니까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맨날 넣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갈 때 넣는 거니까 비교해보면 몇천 원 차이더라고요. 킬로와트당 130원인데 통 한 뭐 50킬로와트 넣으니까 6, 7천 원, 네, 몇천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행 가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싼 데 찾겠다고, 완속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럴 바에 그냥 6천 원 더 내고 슈퍼차저 넣자, 그런 생각으로 여행 가서는 슈퍼차저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차를 바꾸고 계속 타고 싶고 계속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뭐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제 삶이 많이 바뀐 게 느껴집니다. 이게 꼭 테슬라라기보다는 뭐 최신 전기차를 타서 그렇게 되는 경험일 수도 있고, 이게 뭐 테슬라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경험이 있고, 아마 이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최신 차들과 면밀하게 비교해 본 건 아니라서. 테슬라로 차박도 해보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해보고 싶긴 한데, 이제 애기가 이제 28개월 어려가지고 차박을 저랑 와이프랑 애기랑 3명이서 할 정도의 공간은 아닌 것 같고, 충전비 싸다고 여행 가서 막 비싼 거 먹고 그러면은 크게 합리적이진 않다고 느꼈어요. 조금 저렴하면서도 차를 활용해서 풍경들이나 공간을 즐길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경험해보겠습니다. 뭐 카페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대형 카페들 가면은 차 한두 잔 되게 저렴하게 먹으면서도 넓은 공간과 좋은 공간들을 즐길 수 있고, 차크닉 그 정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테슬라 이자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왔죠. 근데 저는 계열수 자체가 10년이기도 하고, 10년 할부는 이제 이자 할인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쨌든 구매하고 2700km를 탔잖아요. 한 달을 일찍 안 샀다면 2700km를 탈 수 있었을까? 아니란 말이죠. 테슬라는 할인이고 자시고 간에 먼저 사는 게 이득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